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검색기를 통한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 제가 잘 쓰는 시장 주도주 검색기, 네, 그거를 통해서 오늘 검색기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 주도주 검색기 매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시장 주도주 검색기 중에서도요, 이 전일 고가 가격을 돌파할 때, 네, 그럴 때 매매를 이제 지켜보고 매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이 전일 고가 가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요, 주도주 돌파 검색기 만들어 보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할 내용이요, 시장 주도주 전일 고가 돌파 검색기 매매라고 했는데, 이제 매매 타점인 기법적인 측면보다는 왜 그 라인이 이제 중요한지에 대해서 원리를 깨우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치.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마지막에 설정법을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검색기 종목을 한번 어떤 것들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신송홀디스를 한번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사면은 지지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을 기법이라고 시장에서 통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송홀딩스 식량자원 관련주들이 최근 강했는데요. 신송홀딩스 보시면요, 이게 21선이거든요. 이 황금선이요. 이 2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죠. 계속 지속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세 하단 21선을 지지받고 이제 상승으로 이런 흐름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통요 21선 매매 기법, 이건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21선이 좀 잘 먹혀 들어갔고 21선 매매 기법 이런 식으로 칭해 갖고 시장에서 이런 것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타이밍, 그러니까 이 21선에서 이 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점점 올라가던 주가가요, 이제 시장 주도주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점점 올라가던 주가가 이 전일고가를 돌파하잖아요. 이 전일고가 여기서는 돌파 시도를 한번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오전장 거래량을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쵸? 근데 이게 전일고가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일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한번 슈팅 주는 척하고 밀리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이 슈팅, 그 전일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잘 지지되고 다시 재상승하느냐를 집중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왜 강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밀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실제 종목들 사례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여기 신송홀딩스를 보고 먼저 설명드렸는데, 저는 여기 1분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1분봉, 3분봉, 5분봉 있는데, 사실 뭐 어떤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이든요, 어떤 걸로 봐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1분봉으로 보냐면요, 저는 단기 매매 위주로 오전장에 매매를 하고, 또 1분봉에서요 보시면 분봉 거래다금 억 단위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여기 맨 밑에 8억, 그렇죠? 그럼 여기 9억, 그러니까 8억 9억 터지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금액이 이렇게 뭐 10억씩 터지는지, 1분봉마다 얼마나 금액이 터졌는지 그런 걸 확인하려고 1분봉으로 해놨고, 저는 그런 1분봉 매매가 익숙해져서 이렇게 1분봉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상 이거를요 3분봉으로, 이렇게 3분봉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3분봉 거래 대금이 여기 나와요. 13억.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57억 맨 밑에 그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근본 거래 대금은 57억이요. 이게 억 단위이기 때문에 57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1분봉이 익숙해서 보는 건데요. 사실 3분봉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기 매매, 그리고 또 초단기로 갈수록 1분봉을 보는 경향이 강한데요. 데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요, 저는 1분봉이랑 3분봉 둘 다 사실 같이 봐요. 이렇게 3분봉을 해서 위아래로 깔아갖고 1분봉, 3분봉, 그리고 중간에는 15분봉도 보고 60분봉도 보고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1분봉과 3분봉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설정한 것인데, 여기 전일고가를 제가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제가 뭐 다른 뭐 선들도 많이 있긴 한데, 오늘은 전일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전일고가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한번 설정본 보시면요 간단해요.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을 클릭하면요 이게 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여기 2번 클릭하면 그럼 유형 속성 기준선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기준선에 들어가 갖고 이 전일 가격이 이렇게 쭈르 나와 있는데 이 고가. 그리고 저는 좀 중요한 선일수록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저는 설정해 갖고 기준선 이름도 여기 나오게 전일 고가로 나오게끔 클릭을 해줘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확인을 눌러주면은요 이 전일 고가 선이 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분봉 차트라는 것이 주로 세력이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만들어요. 이런 분봉 차트 흐름이요. 그 정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분봉 차트 흐름으로 일봉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이 분봉이요 오전장에 이제 시초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돌파한 척하다가 다시 이렇게 눌리고 여기서 돌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한가를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일련의 모든 분봉의 흐름들이요 하루에 그 캔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일봉이 이렇게요. 시초가에 이렇게 위로 갔다가 떨어지다가 꼬리 만들고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꼬리 만들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마지막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런 일봉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쵸? 그게 이제 이런 일봉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일봉 흐름이고, 여기는 윗꼬리가 없잖아요.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장 시가 그리고 저가, 오늘 당일에 저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가 그리고 고가가 상한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종가로 만약 조금 밀리게 되면 종가가 이 가격이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가격. 이 종가가 상한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됐는데, 어쨌든 분봉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하루의 분봉의 흐름이 일봉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일봉 차트가요 전날, 전날에 여기서 여기까지 분봉 주가 흐름을 캔들 하나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일봉 차트라고 볼 수 있고 일봉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초가, 그쵸? 그리고 종가, 그리고 이제 고점이 여기, 고점이랑 여기는 종가가 일치하는 겁니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가장 저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중요해요. 시초가, 종가, 당일 고가, 그리고 당일 저가.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세력들이 그려가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이 그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전날의 고점이 있어요. 전날의 고점. 이 전날의 고점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시면 이 전일 고가를 이렇게 전날의 고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일 고가 선을 중요시 보기는 거고, 이런 전날의 가점을요 오늘 장시장 해서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잖아요. 여기 처음에요. 그렇죠? 돌파를 시도하는데 잠깐 돌파했어요. 다시 보시면 잠깐 돌파했다가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밀립니다. 이렇게. 그쵸? 바로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전날의 고점이라는 것이요 전일 고가라는 이 의미 있는 가격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도달을 하잖아요. 보통요. 그렇게 되면은 이전날 고점에 물린 악성 개미들 매물이, 그러니까 이전날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다 물려 있잖아요. 여기에요. 다 물려 있어요. 이런 물려 있는 모든 악성 개미 매물대 악성 그 물량이요 매물대 저항을 만들어요. 저항. 그러니까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전일 고가. 왜냐면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본저가만 주면 나 던진다. 그쵸?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일 고가 본저가 주게 되면 대부분 팔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 저항이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바로 돌파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긴 해요. 물론 바로 돌파하게 되면 그런 강한 종목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파에 밀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는요 다음에 갈 때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으로 강한 돌파를 해주는지 봐야 돼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이전 거래량 있잖아요. 이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잖아요. 이걸로 돌파를 성공합니다.
21억 정도, 그리고 최고 금액은 45억 정도. 예,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오전장 고가든지 아니면은 전일 고가를 돌파할 경우에는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으로 강한 돌파를 해주는 것이 좋고, 이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날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물린 모든 매물을 소화하는 압도적인 큰 거래대금은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킨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차트만 보고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재료 관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식량 자원이 엄청 강했습니다. 왜 강하냐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텐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요, 국내 증시가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식량 자원 관련주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에서도 식량 자원 관련주들이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몰린 그런 상황적인 그런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재료 관점에서도 이 종목이 오늘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재료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차트적인 관점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이날 전날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는요, 이 라인이 전일 고가 부분, 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이 이제 지지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미 있는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나서 세력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제 다시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를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돌파에 못 탔던 사람들도 이제 눌림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결집이 돼요. 대부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큰 돈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러한 시장에 강한 이런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요, 상승을 하게 될 때 1차 상승 때 이렇게 지지 못하고 이제 2차 눌림에, 1차 상승 이후 조금 눌렸을 때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 매수 자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지지로 작용이 되고 큰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항상 이제 이런 곳에서 이런 뭐 큰 반등이라든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차트 하나만으로, 일봉 차트라든지 뭐 이런 분봉 차트 하나만으로, 그리고 뭐 거래량, 뭐 기술적 지표, 뭐 이런 것들만으로 사실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매매를 하면 되겠다, 차트상으로 여기서 매매하면 되겠다, 차트상으로 이런 생각만 하신 분들은요, 아직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보다는요, 여기 가격대를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구나. 그리고 세력들과 이제 많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지지 저항 가격대가 왜 여기 전일 고가에서 형성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후에 다른 매매 기법을 배울 때도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사칙연산을 알아야 방정식과 부등식을 알고, 이제 함수를 알아야지 이제 미적분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요, 모두 주식의 배움은요, 차트의 기초적인 부분, 제가 오늘을 설명한 부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분봉 차트의 그런 차트 흐름과 이제 거래량, 그런 관점에서만 보긴 했는데, 이런 차트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나서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차트 기술도 이제 그 다음에 익히고 소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제가 말하면요, 기초적인 부분도 설명할 시간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기본적인 차트 분석의 필수적인 캔들이라든지, 이제 캔들 있죠. 이제 주봉 캔들도 있고 월봉 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예, 이런 캔들이라든지 또 이 거래량들 있잖아요. 뭐 기간 뭐 거래량도 있고, 외인 거래량도 있고, 기간 거래량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상관 안 하고 전체적인 그런 거래량도 있고, 이런 거래량 분봉 거래량이 있고, 뭐 있잖아요. 1분봉 거래량 있고 3분봉 거래량 있고, 그런 거래량을 배우고 또 뉴스 공시호 등 이런 재료 분석을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재료 분석도 복합적으로 접목시킨다면요,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송홀딩스가 왜 잘 상승하는 종목인지를 나름대로의 그런 안목이 생길 겁니다.
실제 매매 종목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금요일날 매매했던 종목이요.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한일사료. 그쵸? 이거는 전일 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사실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사고 나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전일 고가를 돌파했죠. 전날 이 고점 매물대인 이 부분들을요, 소화를 하고 오늘 시초가부터 식량자원 관련주 엄청 강하게 탄력 있게 붙었는데 조금 늦게 포착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높이 살 수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그냥 이런 장대 양봉으로 바로 밀어버렸으면 좀 더 가져갈 수 있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조금 바로 밀리더라고요. 사고 나서 조금 몇 퍼센트 1, 2% 정도 수익, 예, 2% 3%예요. 이게 양봉 하나가 2% 정도 수익권 주다가 바로 음봉이 나와갖고 그냥 약수익권에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매매한 관점을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는. 그리고 이제 신송홀딩스도 있고 이거는 사실 시초가에 매매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식량자원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식량자원 관련주들이 강할 때 그냥 매도를 안 하다가 순환하는 걸 기다리고 오후장에 좀 강하길래 그 VI 걸리고 상승 갭 뜨길래 던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살펴보고 또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건데 기존의 보유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급등할 때 던졌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도 여기 보시면 그쵸? 동신건설은 제가 약간 고점 매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일고가를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제가 포착을 못했고 엄청나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 파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건설 관련주들이 되게 강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오늘 그 차기 정부가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니까 동신건설이 가장 강해갖고 다소 이제 1등주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소 고점에서도 매매하긴 했지만 이것도 한 10%에서 15%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전일고가 돌파하고 나서 강력한 탄력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런 의미 있는 고점 전일고가를 돌파했을 때 강력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성건설도 나오죠. 그쵸? 근데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 전일고가 돌파하고 나서 큰 반등이 나는데 큰 급등이 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장주가 뭐랬죠? 여기 보시면 동신건설이었잖아요. 근데 동신건설이 나중에 상한가를 가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포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강했던 종목이 이제 일봉상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길래요. 오전장 고가, 이제 오전장 고가잖아요. 이건 전일 고가가 아니라 장중 당일 고가죠. 당일 고가를 이렇게 돌파하고 일성건설 1등주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돌파하는 그런 타점에서 공략한 다음에 상한가 가고 안 풀리길래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서 이제 5% 이상 이렇게 수익권 거의 고점에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1등주를 흐름을 보고 이제 2등주를 조금 다소 고가에서 매매를 하긴 했지만 역시나 당일 고가를 돌파했을 때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해봤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요, 제 쉬워 보여도 연습이나 훈련이 없으면요 이런 결과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이 잘 공개해봤는데 이런 결과만 보고 앞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네? 잘 되겠다, 큰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소액과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승률을 높이고 꾸준한 수익이 날 때 점차적으로 금액을 늘려 나가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런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까 보시면 동신건설 그리고 일성건설 두 개 매매 타점이 봤는데 다소 높은 이 고가에서들 매매한 이유가 짝짓기 매매도 사실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짝짓기 매매라고. 당일 1등주가 엄청나게 이제 집단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요. 1등주가 강력한 상승을 보이게 되면요. 보통 2등주부터 그 후속주들이 동조화하면서 급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는 비교적 크게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서 나중에 2등주를요. 이 단발성 슈팅을 노리고 이런 맥점 구간에서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매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해서 이렇게 2등주 매매도 이렇게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전일고가 검색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전일고가 검색 시가 분봉 거래대금 설정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 거래대금
설정법은요 나중에 거래량 분석 관련 그런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고, 오늘은 이 전일고가 검색기 이 부분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요 0150이라는 검색기 부분이 있을 겁니다. 0150 여기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0150 시장 주도주 공인국가 돌파기 검색기 식이 이렇게 돼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조건을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실시간 검색으로 하면 되는데, 조건 검색식 찾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잘 쓰는 9개의 검색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장 전일 고가 주도 시장 주도주 전일 고가 돌파 매매는요, 여기 조건식에 들어가 갖고 여기다가 평균 거래대금 입력을 합니다. 그쵸? 그럼 이 평균 거래대금이 나오잖아요. 이걸 쳐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평균 거래대금 20억 200억이에요. 200억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를 200억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쵸? 100만원 단위니까 200억을 이렇게 쳐주고 100, 1000, 100억, 10억, 100억, 200억. 그리고 이거는요 무한정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금일 포함이니까 이렇게 금일 포함 이렇게 해갖고 4일 평균, 4일 평균. 그러니까 한마디로 4일 동안요 평균 거래대금이 200억 이상 터진 종목들만, 그러니까 거래량을 중요시 생각하죠. 추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거랑 똑같이 된 거죠. 두 번째 기간 내 등락봉수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간 내 등락봉수를 칩니다. 이렇게 여기서 찾을 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나오죠? 기간 내 등락봉수 여기 기술적 지표 여기 보시면 가격 조건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놨을까요? 영봉전부터 백봉 때 일봉 상한 발생.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이 0이에요. 기준이 0이 오늘이거든요. 그럼 일봉전이라고 하면 전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터 상한가 한 번 나온 것들. 그러니까 백봉이니까 20거리라고 하면 5달 내에 상한가 한 번 나온 것들. 이해되시죠? 영봉 전부터 영봉 이내부터 백봉. 그렇죠? 보시면 여기 상한 이거를 추가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여기 보시면 영봉전 기준이잖아요. 그럼 백봉 이내에서 일봉 상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백봉 이내, 그쵸? 그리고 영봉 오늘부터 일봉 그리고 상한 이렇게 치고, 이게 영봉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 지울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저도 오랜만에 검색기를 한번 보니까 지금 약간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주가 범위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클릭해갖고 이 주가 범위 있잖아요. 여기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범위 지정의 주가 범위, 그쵸? 여기 영봉전부터 조가가 뭐 1,000원에서 3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기준이요. 이 0이라는 건 오늘 기준으로 1,000원짜리부터요 3만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 동전주는 잘 안 하니까, 그리고 3만원짜리 이하 주식들, 보통 이게 중소형주들이 많거든요. 중형주라든지요, 그쵸? 그 정도 해갖고 이렇게 추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가 돌파, 일봉전. 이게 전일고가 돌파라는 공식인데요. 보시면 주가 돌파 있죠. 그리고 일봉전, 그러니까 전일 고가를 상향 돌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시키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시간 검색을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검색이요. 그럼 이게 오늘 제가 아까 여기 옆에 뜬 거 이게 뜨는 겁니다. 이게 그쵸? 똑같아요. 종목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검색식을 만들고 나서 실시간 검색식은요, 이렇게 0156 이 키움 기준으로 0156을 눌러가지고 검색식을 여러 개 띄울 수 있긴 한데요. 이제 제가 오늘은 설명할 게 이거 하나니까, 그쵸? 전일고가 돌파 검색식 하나니까 이거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저장해갖고 이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일 국가 한마디로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전일 국가를 돌파할 때 그리고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할 때 이런 검색기의 종목들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을 바로 매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 실시간 검색기를 만들 때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거래량이잖아요. 왜냐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이 거래량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시장 주도주인 경우가 많아요. 금요일에 뜬 종목들 보면 딱 무슨 종목이신지 아시죠? 한일사료, 신성호주스, 대동기어요. 그쵸? 이게 아까 말했던 농업 식량자원 관련주잖아요. 아까 말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그리고 또 뭐 아르헨티나 뭐 곡물 운송 업자 파업 소식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식량 자원이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순환한 모습이에요. 오전장은 한일사료 사료 관련주가 가랬다가 장중에는 신성홀딩스가 대두 관련주가 가랬다가 막판에는요 대동기업 농기구 관련주 그러니까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다 아닌데 1등주들만 거의 나온 거예요. 사료 관련주 1등 신성홀딩스가 이제 대두 관련주 1등 그리고 이게 농기계 관련주 1등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도 섹터에 이렇게 종목들이 나왔을 때 제 말하는 거래량 조건에 맞으면요 여기에 주도주가 자주 뜨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몰려갖고 당에 강한 종목들만 매매한다. 이게 제 원칙인데 이게 시장 주도주 매매에 가장 가까워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만든 이 검색기들 보시면 아까 보시면 검색기들의 만들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당일이라든지 최근 평균 거래대금을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그 거래대금 기준은 제가 유동성 있게 바꾸긴 하는데 최근 장에서는 좀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갖고 200억으로 맞췄지만 최소 장이 좋을 때는 500억 이상으로도 해도 많이 나와요 종목들이. 근데 최근 장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뭐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면 500억 막 1000억으로 올리게 되면요 요즘엔 종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계속 바꿔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내용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시장 주도주 전유고가 돌파 매매 검색기를 만들어 보고 또 이런 종목들이 뜰 때 바로 매매하는 건 아니라 오늘 이 종목들이 무슨 테마였겠고 어떤 섹터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전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사료구나 대두구나 농기계구나 건설이 왜 떴지? 건설 오늘 정책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슈를 받았구나. 그 중에 대장이 어떤 거였을까? 여기 있는 거를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종목이 뜨면 그 섹터 전체를 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고 그 강한 종목들이 이제 차트상 일봉 차트랑 주봉 일봉 뭐 분봉 보면서요 지지 저항을 파악하고 나서 어디서 돈이 쏠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폐배터리 이건 쌍용차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검색기에서 찾아서 매매할 텐데 단순히 차트만 보고 지지 저항 파악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 이 섹터가 어떤 섹터지? 이 섹터 이슈가 있나? 이 섹터가 이슈가 있어갖고 상승했다면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이 더 강할까? 그거 1등주가 어떤 걸까?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고 그럼 지금 내가 파악했을 때 뭐 좀 맥점으로부터 이격이 너무 높이 올라갔나? 2차 상승이 나와갖고 중간에 한번 눌림 줄 때 공략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좀 빨리 항상 10분 안에 찍는다고 마음을 먹는데 이게 20분, 30분이 넘어가 버리네요. 다음부터는 조금 대본을 만들어 갖고 좀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시장 주도주 전일 고가 돌파 검색기를 설명드렸지만 제 검색기만 해도 몇 개나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한 100, 1000 사실 1000개는 넘게 만들어 왔을 텐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지금 압축시켰어요. 거래량 조가 배트도 있고 중장기 매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할 때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은 단기 매매, 시장 주도주 매매 중요한 전일국가 돌파 검색기를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